저는 대전에 사는 4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30대 후반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해서 나름 성숙한 시기에 남편과 서로 배려하며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결혼 생활은 우리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군요. 그런 의미에서 현명하고 처신 잘하는 사람들도 결혼 쉽지 않다 하는가 봐요. 평소 구독하는 사연 채널을 들어보면 참 다양한 형태의 고부 갈등이 많아서 흥미진진하게 듣고는 했는데 제가 직접 겪어보니 실상은 다르더라고요. 시아버지가 늦은 나이에 맞이한 새어머니에게 팔자에도 없는 시집살이를 당한 제 얘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와 남편은 일하다 만난 사이였습니다. 체대를 졸업하고 일하게 된 헬스장에서 지금의 남편과 동료로 처음 만났어요. 서로가 이성으로 호감이 가지는 않아서 7년 넘게 지인, 동료로만 알고 지냈고요. 하지만 사람 인연이라는 게 신기하게도 30대가 돼서 보니 제 주변에 이만한 남자가 없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헬스 사업을 하고 싶은 목표가 같았고 경제관념이나 가치관이 비슷했습니다. 뜻이 맞아 함께 동업을 했고 일을 한다고 청춘을 바치다가 5년 열애 끝에 30대 후반에 결혼했습니다. 소혜야, 우리 신혼생활 내가 살던 아파트에서 하는 김에 우리 아버지 같이 모시고 살면 안 될까? 어릴 때부터 홀로 나 키워주셨는데 내가 결혼한다고 혼자 분가하라고 말 못하겠어. 도저히 엄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부탁 전혀 없고 우리 아버지 모시고 사는 것만 허락해주면 자기가 뭘 하라 하든 잘할게. 그 생각을 못했네. 당연하지. 내가 오빠랑 아버님 살던 집에 들어가는 건데 우리 같이 살자. 나 아버님 좋아하잖아. 그런데 아버님이 불편해하시면 어떡해? 해? 그럴 리가 있어? 너가 얼마나 아빠한테 살뜰히 잘해. 우리 며느리 최고다 하시지. 그래? 다음번 상견례 하면서 같이 의논해보자. 이런 얘기하니까 진짜 결혼하는 것 같아서 떨리네. 우리 같이 헬스 사업 시작 잘한 것처럼 결혼 생활도 잘할 거야. 난 믿어 의심치 않아. 둘 다 사치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실용적인 성격이라 결혼하는데 큰돈은 안 들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결혼 조건으로 시아버지를 함께 모시고 살자고 하더군요. 친정 부모님은 공주에서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제 동생들과 같이 살고 계셨기에 문제가 없었지만 예비 시아버지는 혼자 계셔서 결혼 후 거취가 문제가 되었던 거죠. 예비 시아버지가 성격이 별난 분도 아니었고 오히려 유쾌하고 좋은 분이었기에 결혼 당시에는 모시고 사는 게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홀아버지에 대한 남편의 애틋함을 알기에 더더욱 그랬고요. 결혼하고 나서 세 식구가 단란하니 살다가 2년 후 우리 딸이 태어났습니다. 늦은 나이에 어렵게 낳은 아이라 그런지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하던지요. 사업하는 저희 부부를 도와서 시아버지는 육아에도 많은 도움을 주셨고 저는 제가 참 복이 많은 여자라고 생각하며 지냈어요. 그렇게 사업과 육아를 병행하니 4년이라는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가더군요. 일도 아이도 별탈 없이 무난하게 지나가던 날들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랜만에 가족들끼리 외식을 하게 된 날이었죠. 아버지, 혼자 지내는 거 그만하실 때도 됐잖아요. 안 그래도 친구 녀석 고모님 혼자 된 분 계신다는데 소개 받아보실래요? 여보,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다. 아버님, 이제 퇴직하시고 60대 중반 충분히 젊으신데 여자친구 만나고 하면 좋으시잖아요. 좋지. 사실 너희한테 아직 소개는 안 했지만 만나는 사람 있어. 네? 아버님 진짜요? 이게 무슨 일이람? 너무 축하드려요. 아버지 진짜예요? 거의 10년 만에 누구 만난다고 하시네. 만난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이제 몇 달 안 됐어. 우연히 모임에서 알고 지내다가 본격적으로 만나자고 한 지는 뭐 젊은 사람들은 사귄 지 100일이라고 한다면서. 어머 아버님 그런 것도 아세요? 사귄 지 100일이라니 너무 귀엽네요. 어쩐지 요새 아버님 얼굴이 환해지셨다고 했어요. 다음에 소개시켜주세요. 어떤 분인지 너무 궁금하네요. 그래, 꼭 소개하마. 너희도 좋아할 사람이야.
건실한 중견기업에서 과장까지 하시고 얼마 전 퇴직하신 아버님을 보며 남편과 저는 좋은 짝을 만나게 해드리는 게 어떨까 의논 중이었거든요. 시아버지는 60대 중반이라 해도 나이만 그렇지 실제로 남편의 큰형님으로 보일 만큼 젊어 보였고 평소 관리를 잘하셔서 언뜻 보면 50대로 보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생전 여자나 애인 소리를 하지 않는 점잖은 분이라 저희 부부만 매번 애 같아서 소개받아 보라는 말을 자주 했었고요. 그런 시아버님에게 여자친구라니 저와 남편 모두 두 팔 벌려 환영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우리 딸이 5살이 되고 생일을 맞이한 어느 날 시아버지가 교제하던 여성분을 집에 소개시켜주겠다고 하셨어요. 만난 지 1년이 넘었고 이제는 가족들에게도 소개해도 좋을 것 같다고요. 남편과 저는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던 분을 소개받는다는 소식에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아예 저희 집으로 초대해 식사를 대접하기로 했더랬죠. 있는 솜씨 없는 솜씨를 다 동원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시아버지의 애인을 보는 순간 남편과 저는 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죠. 안녕하세요. 최영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버님 여자친구 분이시죠? 네, 맞아요. 우진 씨랑 만나고 있어요. 자신을 시아버지의 애인이라고 소개한 여성분은 거짓말 안 하고 저와 비슷한 또래로 보였어요. 제 나이가 40대 초반이었는데 비슷한 동년배라뇨. 생각지도 못한 곳을 누군가가 찌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차린 건 없지만 맛있게 드셔주세요. 진수성찬인데요. 너무 고맙습니다. 우진 씨 덕분에 자녀분들한테 이런 대접도 받아보네요. 당신이 복이 많은 거지. 아들이랑 며느리한테 정식 소개해줄게. 여기는 나랑 곧 결혼할 최영희 씨. 아버지, 결혼이요? 그런 말씀은 없으셨잖아요.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더 나이 들기 전에 좋은 사람이랑 하루라도 더 가까이 함께하고 싶구나. 그래서 얼마 전에 내가 프로포즈했어. 그런데 혹시 여자친구분 나이 여쭤봐도 될까요? 너무 젊고 아름다우셔서 깜짝 놀랐지 뭐예요? 저 올해 47살 됐어요. 47이요? 그렇구나. 어쩐지 너무 젊으시다 했어요.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나이가 있으시네요. 저는 저보다 어리신 분인 줄 알았지 뭐예요. 관리 잘하셨다. 한 번 본 사람을 좋다 나쁘다 평가할 수는 없었고 시아버지가 결혼까지 생각한다고 하니 예비 시어머니의 나이가 신경 쓰이기는 하더군요. 겉으로 젊어 보이는 것과 동일하게 저와 5살 나이 차이밖에 안 나더라고요. 저희 남편과는 불과 4살 차이고요. 시아버지가 결혼 선언을 갑작스레 한 것 외에는 무난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지나간 소개 자리였습니다. 사람 생각은 다 비슷한지 그날 저녁 잠들기 전 남편은 우려의 목소리를 표명하긴 했지만요. 나랑 나이 차이가 4살밖에 안 되는 게 마음에 걸리네. 아버지랑은 18살 차이라. 당신은 같은 여자고 보기에 어땠어? 한 번 보고 뭐라 하긴 그래. 차분하고 여성스럽기는 하더라. 아버님이 좋아하실 스타일인 것 같고. 카페 운영하신다고 했지? 40대 후반의 미혼이라니. 그냥 교제하는 사이로는 모르겠지만 결혼까지 하겠다고 하실지는 몰랐어. 갑자기 얼마 전에 70대 남자 탤런트가 젊은 여성이랑 연애한다고 한 얘기가 떠오르지 뭐야. 나이 들어도 남자는 남자인가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다니 좀 복잡 미묘하네. 그래도 두 분이 좋다는데 어쩌겠어. 적은 나이들도 아니고 어른들인데. 어쩌면 각자 자식들이 다 있고 재혼하고 이러면 가족관계가 더 복잡하지 않을까? 차라리 여자친구분이 미혼이라서 아버님 재혼하고 하시는 게 수월할 수도 있잖아. 그런가? 그럼 부모 재혼할 때 자식들끼리 싸운다는 얘기도 심심찮게 들어본 것 같아. 우리 좋게 생각하자. 아버님이 좋다고 하셨잖아. 아까 보니 눈을 못 떼시더라. 자식인 우리가 왈가왈부 할 수 있어? 그렇긴 하지. 그래도 난 아버지가 좀 평범한 사람 만났으면 했지. 아버님 행복이 우선이잖아.
일단 우리 미리 걱정 좀 그만하자. 당신은 특히 아버님 얘기만 나오면 그렇게 걱정을 이고 살더라. 집에 소개를 하고 난 후로 시아버지의 결혼은 일사천리였습니다. 결혼식은 생략하고 혼인신고만 하겠다고 하더군요. 신혼집은 시아버지 퇴직금으로 구해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집 알아보고 이사할 때까지 이 집에서 같이 살아도 될까? 네, 그러세요, 아버님. 고맙구나, 아가. 우리 아들은 결혼 고려해보라고 그랬는데 너가 설득했다고 들었다. 내가 현덕한 며느리를 만나 이렇게 좋은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됐구나. 아니에요, 아버님. 이제라도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시고 행복하게 사세요. 그이도 말로만 그렇지 누구보다 아버님이 행복하길 바래요. 혼인신고 후 시어머니는 자신의 짐을 들고 저희 아파트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5 식구가 함께하는 생활이 시작되었죠. 처음에는 별다른 일 없이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생활한 지 2주가 지나가니까 새어머니의 생활 패턴이 묘하게 거슬리기 시작했어요. 집안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더라고요. 밥도 아버님이 일일이 차려주시고 물건을 쓰고도 제자리에 두는 법이 없었습니다. 설거지도 안 하고 매번 얌체같이 배수구에 두기만 하고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시아버지가 시어머니 일을 대신해주는 게 눈에 보이니까 그게 자꾸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아가, 내가 친구 회사에서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됐어. 그래서 말인데 너가 우리 마누라 좀 신경 써주면 안 되겠니? 일 다시 하신다고요? 잘 됐어요, 아버님. 구직하신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일구하셨네요. 역시 능력이 좋으시다니까요. 결혼도 했는데 놀 수만 있나. 일을 해야지. 집사람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낯설어서 적응을 못하는가 보더라. 부탁한다. 제가 사무실 나가거나 아리일 아니면 챙길게요. 걱정 마세요. 시어머니는 하루에 한 번 잠시 운영하는 카페에 나가 일을 살피는 것 빼고는 주로 집에 있는 편이었어요. 저도 남편을 도와 일하는 사무실에 출근하는 편이라서 시어머니랑 마주칠 일은 크게 없었는데 본의 아니게 마주칠 때마다 제게 식사를 차려달라고 요구하는 일이 잦았어요.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하고 밥을 챙겨드렸는데 그게 매번 계속되니까 화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일한다고 음식 전혀 안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냉장고에 반찬 해두고 항상 냄비에 국이나 찌개 만들어두고 있어요. 남편이나 아버님도 그걸 알기에 자신들 배고플 때 알아서 차려 먹는 편이고요. 그 말은 너가 알아서 밥 차려 먹어라 이 말이에요? 제가 매번 어머님 밥 차려드릴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일도 하고 육아도 하는데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리고 드시고 나서는 설거지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이한테 못 들었나 본데 난 집안일 해본 적 없어요. 그리고 밥도 금방 차린 거 아니면 소화가 잘 안 되는 편이고요. 집안일을 해본 적이 없다고요? 그럼 여태 어떻게 사셨어요? 가사 도우미분들이 항상 오셔서 해주셨고 굳이 필요성을 못 느꼈달까요? 하지만 저희 집에서는 이렇게 살아요. 신혼집 구하시고 이사 가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지금 나 가르치려 드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 집이 어떻게 운영되고 돌아가는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날 저녁, 시아버지가 제게 굉장히 화가 난 얼굴로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너가 대체 어떻게 되길래 저 사람이 저렇게 울고 서운하다 난리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뭘 어쨌다고... 시애미가 너랑 몇 살 차이 안 난다고 만만한 거냐? 알아서 밥 챙겨 먹고 설거지도 좀 하라고 했다면서 밥만 축내는 식충이 취급하면서. 네? 제가 언제요? 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오해예요. 오해? 내 여태 저 사람이 저렇게 울고 화내는 거 본 적이 없다. 너가 그렇게 자기를 대했다는데 거짓말할 사람도 아니야. 아버님, 그럼 아니라고 하는 제가 거짓말한다는 말씀이세요? 무슨 소란이야? 아버지, 집사람한테 왜 큰 소리 대세요? 네 와이프가 새어머니한테 한 짓이 괘씸해서 내가 그런다. 나이 차이 얼마 안 난다고 시애미 같지도 않은 거냐 이 말이다. 소애는 그럴 사람 아니에요. 새어머니가 잘못하셨겠죠.
넌 앞뒤 안 따지고 네 와이프 편만 드냐? 너도 저 사람 젊다고 어머니 취급 안 하는 거야? 나이 젊다고 무시하지 말고 잘 모셔야지. 어떻게 해야 잘 모시는 건데요? 제 아내 충분히 힘들어요. 시집살이까지 하란 말이에요? 너 그 말버릇이 뭐야?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어? 제가 그날 시어머니에게 알아서 밥 챙겨 먹으라고 한 일이 이렇게 일파만파 커져서 부자간의 싸움으로 번질지 몰랐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니 그 후로 시어머니가 온갖 시덥잖은 요구를 해와도 그러려니 하고 해주게 되더라고요. 안 그래도 다혈질인 것도 빼다 박은 두 부자가 싸우는데 어찌나 거칠게 싸우는지 제가 가만히 참고 말지했습니다. 따뜻한 밥을 챙겨달라. 실크나 니트는 단독 손세탁 해달라. 자기가 먹을 음식은 유기농으로 구매를 꼭 해달라 등 자신이 공주라고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저를 식모 하녀 취급을 하더라고요. 2달 가까이 시달리며 살다 보니 이게 시집살이인가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화도 나고 짜증이 나서 욱 올라오다가 남편이 매서운 눈초리로 시아버지와 새어머니를 보고 있노라면 분란이 생길까봐 저도 모르게 꼭 참게 되고요. 말 그대로 악순환의 반복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세탁을 하다가 시어머니가 아끼는 하얀색 앙고라 니트를 망치게 되는 일이 벌어졌지 뭐예요. 예상대로 시어머니는 방방 뛰며 한정판 제품이라 구할 수도 없는데 이게 뭐냐며 난리를 쳤습니다. 아니, 눈이 어디에 달린 거야? 내가 분명 손세탁으로 살살 빨래하라고 한 말 귓등으로 들은 거예요? 무슨 짓을 어떻게 했길래 니트가 다 쪼그라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자신이 없으면 세탁소를 맡기든가. 분명 본인이 한다고 했잖아요. 내 옷 어떻게 물어줄 건데?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알이 밥 해준다고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이렇게 돼버려서요. 이게 지금 미안하다고 말하고 끝날 일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도대체 이거 하나 제대로 못해? 죄송해요. 제가 다시 사드릴게요. 이거 이제 못 사요. 그리고 800만 원이에요. 그 정도 돈 있어요? 네? 800이요? 그렇게 비싼 걸... 됐어요. 진짜 사람이 어디 쓸 데가 없어. 내가 진짜 구질구질한 이 집구석. 당연히 그날 저녁 저는 시아버지에게 불려가 혼나게 됐고요. 이런 일들이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일어나니까 저도 새어머니를 곱게만 볼 수 없었습니다. 새어머니가 있기 전에는 전혀 없었던 일들이었기에 더욱 그랬죠. 앞에서는 공주처럼 우아 떨면서 저를 시녀처럼 부려먹고 제가 뭐라 대꾸하고 거절하면 시아버지에게 쪼르르 달려가 일러바치기 일쑤였고요. 그렇다고 다혈질인 제 남편에게 말하기도 못했습니다. 그저 빨리 시부모님이 분가에 나가길 바라는 수밖에요. 어머니, 오늘 제가 아리 유치원 행사에 가봐야 해서 심부름 못 해드려요. 지금 이렇게 말할 시간에 나가서 사주고 가면 되겠네. 소혜 씨는 시어머니 없는 집에 시집와서 편하게 살았다, 그죠? 그런데 내가 갑자기 시어머니로 떡하니 이 집에 시집 오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드나 보죠? 그게 무슨 말이세요? 매번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싫은 그 표정 어떻게 관리 안 돼요? 내가 만만한가 싶네요. 어머님, 제가 지금 바쁘니까 길게는 말씀 못 드리겠네요. 만만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네요. 학창시절에 있던 일진도 아니고 표정 관리를 하라는 말을 40대에 듣다니 기가 막혔습니다. 시아버지 앞에서는 가련한 척, 약한 척을 다하고 제 앞에서는 할 말 안 할 말 가리지 않고 마구 해대는 저 여자의 이중적인 면모를 아버님이 보면 어떨지 새삼 궁금하기도 했네요. 대놓고도 아니고 우아한 척하면서 여시짓을 하니까 더 약이 오르기도 하고 꼴보기 싫었습니다. 저를 어떻게 골려주면 좋을까 매일 궁리하는 사람 같기도 했고요. 하지만 제가 세상을 나쁘게 살지는 않았는지 얼마 후 예기치도 못한 상황이 생겨버렸습니다. 새어머니와의 관계가 한 방에 역전되어 버리는 일이 생기게 된 거죠. 사건의 발달은 이러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 모임으로 대전 외곽에 있는 분위기 좋은 브런치 카페를 가게 되었죠.
간만에 아줌마들이 육아에서 해방되어 만나니까 얘기가 얼마나 재밌던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 삼매경이었습니다. 소혜 너는 무슨 팔자에도 없는 시집살이를 하고 있어? 우리보다 5살 위 시어머니라니 가당키나 하니? 아 그리고 그렇게 공주가라며? 얘 나 같으면 빨리 내보내던지 치워버리겠다. 너는 무슨 보살도 아니고 그걸 참고만 있어? 너도 막상 내 입장으로 살아봐. 그게 말처럼 어디 쉬워? 새로운 스타일의 시집살이다.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야. 어떻게 시집가서 시집살이 한 번 안 겪어? 시아버지든 시누이든 시동생이든 어떻게든 다 겪게 된다니까. 나만 봐도 그래. 시아주버님 시집살이 그거 장난 아니더라. 친구들과 저마다의 시댁 얘기로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던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낯익은 얼굴이 제 옆을 지나가는 게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낯선 남자와 해맑게 웃으며 지나가는 사람은 제 시어머니였어요. 인사라도 해야겠다 싶어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시어머니와 옆에 남자가 팔짱을 끼며 카페 2층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멍해지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느낌도 석연치 않았고요.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가 올라간 곳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서로 어깨동무를 하며 다정하게 나란히 앉은 두 남녀가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진심 어린 웃음을 짓고 있었고 옆자리의 남자는 아무리 많이 보려 해도 30대 초반 정도 될까 하는 젊은 나이로 보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이인지 알 수 없는 난감함에 혹시나 하고 둘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있던 위치가 정면이기도 했고 둘이 서로에게 집중하고 있었기에 무사히 찍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 제 휴대폰을 보여주며 물어봤죠. 제가 어제 브런치 카페 갔다가 우연히 보게 돼서요. 참 사이가 좋아 보이길래 사진도 찍었네요. 너무 잘 찍혔죠? 어머니 아니라는 소리 못할 정도로 정확히 찍혔네요. 그 남자분은 누구예요? 보통 사이는 아닌 것 같던데요? 어떻게 이걸... 그러니까요. 하필 제가 그날 그 시간에 그 광경을 보게 되다니. 참 인연이란 신기하죠? 그러니까 제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나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제가 옆에 있던 젊은 남자는 누구냐고 몰아붙이자 시어머니는 주저앉으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자신의 과거사를 제게 고백하는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20대 어린 나이에 미혼모로 아들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20살 철없을 때 만난 남자랑 아이가 생겨버렸고 둘 다 너무 어린 나이라 책임감이란 게 뭔지 몰랐어요. 아들은 남자 집안에서 키웠고요. 저는 가끔 아이를 보러 갈 수 있었어요. 지금은 아이도 성인이 됐으니까 이렇게 따로 둘이 만나요. 아드님이라는 말씀이세요? 아버님은요? 저희 시아버지는 알고 계세요? 미처 말 못했어요. 그런 부분 가지고 뭐라 할 사람 아닌 건 아는데 말 못하겠더라고요. 정확하게는 말할 타이밍을 놓친 거죠. 그래도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아버님도 재혼인데 크게 뭐라 안 하실 거고요. 네, 제가 시기를 봐서 말할게요. 대신 그때까지 비밀로 좀 해주세요. 알겠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자식 일인데 저도 충분히 공감해요. 무릎 꿇고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오히려 오해한 것 같아 죄송하네요. 그쪽 집에서 제가 아들 만나는 걸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맨날 몰래 만나 버릇하다 보니 자꾸 숨기려고 드는 것 같네요. 그래도 천륜을 어떻게 갈라놔요. 아무도 못 말려요. 죄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20살에 어떻게 여자 혼자 아이 키워요. 그 집에서 아이 키우게 한 건 잘하신 거예요. 당당하게 만나셔도 될 텐데. 제가 다 마음이 아프네요. 같은 여자이고 아이를 낳은 엄마로서 가슴이 아픈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비밀을 지켜달라는 그 애원에 그러겠다고 했고요. 그동안 저한테 시집살이 시킨 건 미웠지만 자식과 생이별하고 혼자 외롭게 살아왔다는 과거를 들으니 마음이 찡했습니다. 요즘 새어머니가 당신 괴롭히고 안 해? 괴롭히기는 그냥 이제 서로 적응한 거지.
혼자 또 당하고 있지만 말고 나한테 얘기해.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아버지한테 빨리 분가해달라고 얘기했어. 나도 불편하기도 하고 해서. 아, 그래? 집은 구하셨대. 30년 된 아파트라 리모델링 생각하고 있으시다고. 어머니랑 상의해서 계약하고 시공 끝나는 대로 이사 나간다고 하셔. 잘됐다. 금액이나 위치가 딱 맞는 매물이 없다고 하셨는데 구하셨나 보네. 마침 급하게 나온 게 있었다나 봐. 진짜 새어머니랑 뭐 없는 거지? 없다니까 그러네. 요새 나한테 잘해주셔. 어제만 해도 우리 일 있어서 아리 대신 봐주셨잖아. 등하교도 해주시고. 아닌 게 아니라 요즘 들어 시어머니는 제 집안일이며 육아를 도우며 잘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마 자신의 아들 얘기를 털어놓은 그 시점부터 잘해주고 있다는 게 더 정확한 말이겠죠. 여자들만의 비밀 공유도 그렇고 서로 마음을 털어놓고 나니 사이가 많이 좋아진 거겠지 싶었습니다. 어느 날은 아침에 밥까지 해놓고 설거지에 빨래까지 하는 게 아니겠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쇼핑 갔다가 아리도 생각나고 며느님 생각도 나서 결혼하고 내가 선물 한번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서 옷이랑 이것저것 사왔어요.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는데. 좋다 마다요. 이 브랜드 옷 비싼 건데 아리가 너무 좋아하겠어요. 요새 한창 레이스 좋아하고 리본 좋아하거든요. 고맙습니다. 가족끼리 멀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주말 가족끼리 모여 식사하는 자리에서 남편과 제가 사소한 걸로 다투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대뜸 제 편을 드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가 제 편을 들자 시아버지가 제 편을 연달아 들어주셨고 결국 남편은 기가 죽어 제 말이 맞다 하고 마무리가 되었더랬죠. 제 눈치를 보면서 저에게 다 맞춰주는 시어머니가 신기하기도 하고 괜히 기분도 좋고 그러더라고요. 새삼 인간의 기분이란 손바닥 뒤집듯 쉬운 건가 싶기도 하고요. 어머니, 제가 오늘은 사무실 나가서 빨래를 못할 것 같은데. 아참, 내 정신 좀 봐. 내 빨래니까 알아서 할게요. 그래도 빨래 잘 못하시는데 제가 해드려야 하는데요. 아니에요. 이런 것도 배워야죠. 언제까지 남한테 의지해요? 걱정 말아요. 밥도 설거지도 조금씩 하면서 늘어서 빨래도 잘할 거예요. 요즘 저한테 너무 잘해주셔서 뭐라 고마워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고맙다뇨. 원래 내가 했어야 하는 건데 미안했어요. 그동안 고생시켜서. 제가 일 좀 한가해지면 어머님 좋아하는 반찬 잔뜩 해드릴게요.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 사실 그것보다 아들 만나러 갈 때마다 핑계대기가 좀 못해서요. 좀 도와주면 안 될까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후부터 시어머니는 자주 아들을 만나러 간다면서 대신 알리바이를 만들어 달라고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며칠간 집을 비우기도 했어요. 저는 오히려 아들과 좋은 시간 보내고 오라고 지원군이 되어 도와주기도 했고요. 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한치 앞을 모른다고 시어머니와 서로 마음을 터놓고 마주 웃은 게 얼마 지나지 않아 집안에 난리가 들이닥쳤습니다. 몇 년이 지난 아직도 가끔 기억나 놀랄 정도의 사달이었죠. 여보,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제발요. 이렇게 빌게요. 무슨 말? 너가 사기꾼이라는 말? 그 말 아니기만 해봐. 아이를 유치원에 맡기고 집에 돌아오니 거실 한가운데서 시아버지가 새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서 소리를 지르고 있고 남편은 그 광경을 남일인 양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였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이러세요, 다들? 여보, 이리 와. 당신이 낄 일이 아니야. 무슨, 왜? 아무리 그래도 여자한테 이렇게 폭력적으로 구는 게 어딨어요. 머리채가 잡혀서 엉엉 울고 있는 시어머니를 보는데 뭔가 일이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되었다 싶었죠. 이 여자가 사기꾼이란다. 젊은 놈이랑 바람도 피고 내 퇴직금도 훔쳐가려고 했고. 네? 사기... 바람요? 사실 낌새가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2달 전부터 아버지랑 뒷조사를 하고 있었어. 말도 안 돼. 그게 무슨... 우리한테만 그런 게 아니야.
남자한테 작업 걸어서 등쳐먹고 사는 여자라고 하더라고. 게다가 젊은 남자랑 내연 관계에 있기도 하고 아버지가 이번에 당하신 거지. 맙소사. 다행히 돈 빼돌리고 도주하기 전에 알아서 뒷덜미를 잡은 거지. 하마터면 여러모로 문제가 생길 뻔했지 뭐야. 이야기를 들어보니 얼마 전 제게 자신의 아들이라고 말했던 남자가 내연남이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퇴직금을 새어머니에게 주면서 아파트 계약을 하라고 했는데 뭔가 이상한 부분을 아버님이 간파한 거였죠. 그리고 운이 좋게 새어머니의 과거 행적을 아는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돼서 어머니 뒤를 캐기 시작하게 됐고요. 남편과 시아버지는 흥신소를 통해 새어머니의 과거를 추적했고 그 결과 몇 번의 사기 결혼을 한 여자였다는 걸 알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남자와 바람까지 피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아버님 퇴직금과 재산 이야기를 듣고 작업에 들어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세상 믿을 사람이 없다더니 어떻게 결혼까지 하면서 사기를 칠 생각을 했을까요? 아버님, 죄송해요. 저는 자기가 젊었을 때 사고쳐서 낳은 아들이라 하길래 진짜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곧 얘기한다고 해서 그런 줄로만 알고 진작에 말씀드렸어야 했던 건데 제가 너무 순진했나 봐요. 아니다. 워낙 사기에 능하고 처세에 뛰어난 인간이라서 우리 모두를 속일 수 있었던 거지. 자식 이야기를 하니 너가 마음이 약해진 거고 크게 봉변당할 뻔했는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야지. 알아보니까 그 젊은 남자랑은 아버지랑 만나기 전부터 만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오래 만난 사람이 있으면서 사기에 결혼해. 도대체 저런 인간들은 왜 저렇게 사는 건지. 시아버지의 말대로 상습적으로 사기를 치고 살던 사람이라 그런지 연기력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여태 아들을 만나러 간다고 할 때마다 제가 알리바이를 만들어줬다고 생각하니 등골이 오싹할 지경이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당신들 돈 들고 튀었어? 무슨 피해준 거 있냐고? 그걸 말이라고 해. 사기 결혼에 불륜까지 저질러 놓고 뻔뻔하게 뭐라고? 내가 사기를 친 확실한 증거가 있어? 어디서 이상한 것들한테 푼돈 쥐어주고 내 뒷조사했나 본데 증거 있어? 있냐고! 뭐가 그리 당당한진 모르겠는데 증거 있어. 정확하게는 증인이지. 뭐? 증인?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해. 그런 게 어딨어? 당신 내연남, 그 친구한테 불륜으로 상간남 위자료 소송한다고 했더니 당신이 돈 빼돌리려고 했던 계획이나 같이 작업치려고 한 사람들에 대해 다 말하겠다고 하더군. 필요하면 증인도 대주겠다고. 대신 상간남 소송은 없던 걸로 하기로 했고. 뭐? 말도 안 돼. 거짓말도 정도 끝에. 그 사람이 어떻게 날 배신해. 나한테 그럴 리가 없어. 거짓말이야. 아마 일주일 정도 연락이 안 되고 있을걸. 내가 하지 말라고 했거든. 우리 혼인무효소송 마무리될 때까지 내 말대로 하기로 했고. 동물도 사람도 궁지에 몰리면 눈에 보이는 거 없이 물어뜯는다더니 새어머니는 무서울 정도로 악을 쓰다가 내연남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걸 알고서는 스스로 무너지더군요. 너무 가까이에서 자신의 계획을 모두 아는 사람이라 변명을 할 여지도 없어 보였고요. 그렇게 시아버지는 새어머니를 상대로 혼인 취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 재산을 떼어갈 생각을 했던 새어머니는 되려 위자료 500만 원을 주고 한 푼도 못 받고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새어머니의 말대로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건 아니었지만 시아버지의 마음 상처는 생각보다 커 보였습니다. 법적으로 승소하고 얼마 안 있어 대상포진이 오시는 바람에 하던 일도 쉬게 되고 병원에 한동안 입원을 하게 되었거든요. 내가 그렇게 젊은 여자 욕심내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 이게 뭐야. 마음고생만 죽어라 하시더니 건강까지 해치시고. 그런 사람일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어. 사람이 마음 먹고 속이려고 하면 뭐든 못해. 안 그래도 괴롭고 힘드신 분인데 당신까지 너무 뭐라 그러지 마. 푹 쉬셔야 해. 속상해서 그러지.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여자랑 악연으로 만나서는. 차라리 이럴 거면 혼자 사시지. 당신 마음은 알겠는데 어쩔 수 없어. 이미 일어난 일 어떡하겠어. 우리가 옆에서 다독여드리자. 말이라도 따뜻하게 하고 스트레스 더 드리면 안 돼.
그렇게 저희 가족에게 악몽과도 같던 일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3년이 지난 어느 날 딸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어서 마트에 물건을 사러 갔을 때였어요. 아리야, 이제 학교 가면 혼자 화장실 가야 해. 엄마가 알려준 대로 다녀와봐. 할 수 있지? 나 할 수 있어. 아리도 이제 언니야. 그래, 그러니까 침착하게. 그리고 도움 필요하면 엄마 부르고. 마트 화장실에 아이를 혼자 들여보내고 전화를 걸려고 하는데 화장실 청소를 하는 아주머니가 저를 툭 치고 지나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얼굴이 낯이 익다 못해 제가 아는 사람이지 뭐예요? 바로 전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자신을 부르자 여자는 흠칫 놀라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여기서 일하세요? 많이 여의셨네요. 그냥 모른 척 지나가 주세요. 일하는 중이라서요. 그래도 이제는 남에게 해를 가하지 않으시고 정당하게 돈을 버시네요. 다행입니다. 내가 이렇게 지내는 거 보니까 비웃고 싶은 거예요? 비웃는 거 아니에요. 사실 두 분이 헤어지고 우리 가족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자연스럽게 웃게 된 지도 얼마 안 됐고요. 원망하기도 했고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만나고 보니 앞으로 다르게 잘 사셨으면 좋겠다 생각했나 보네요. 그분은 잘 지내나요? 그렇게 썩 잘 지내지는 않아요. 앞으로 여자는 안 만나겠다 선언하셨고 편찮으셨던 몸은 이제 좀 나아지셨고요. 아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머님을 더 좋아하셨을 수도 있겠지요. 하던 일들이 코로나 때문에 연쇄적으로 망하고 이제는 일당 받고 일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네요. 벌 받나 싶고요. 벌 아닙니다. 그게 평범한 거예요. 원래 사람들은 자기가 한 만큼의 대가를 받고 운영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벌이 아니라 오히려 정상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감사하실 부분이네요. 아이가 화장실에서 나와 자랑스럽게 자신의 일을 얘기하는 바람에 더 이상 대화를 나눌 수는 없었지만 언뜻 울먹이는 어머니의 모습을 본 것만 같았습니다. 아버님이나 남편에게 따로 새어머니를 만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겨우 상처 위에 새살이 올라오고 있는데 끄집어내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어떨 때는 침묵이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황폐하고 다시는 새로운 시작이 없을 것 같지만 신기하게 그 폐허에도 나름의 재생과 순환이 일어납니다. 저희 가족에게도 그랬고요. 만약 자신이나 가족에게 큰 재앙과도 같은 일이 일어난 분이 제 사연을 듣고 계신다면 그분에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다. 제가 언젠가 시아버지에게 해드린 말이었어요. 억지로 힘을 내라거나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스스로에게 혹은 가족에게 묵묵히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저의 얘기가 여러분에게 하루의 쉼이 되었으면 하네요.